안녕하십니까, 머니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네, 파이썬 최소 코스의 마지막 네, 그렇습니다. 강의, 예, 클래스, 클래스 강의입니다. 클래스. 어렵다면 어렵고,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클래스입니다. 음, 이게 뭐 책 같은 데 보면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막 이러면서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신 예. 없어지거든요. 그런 저는 용어에 지고 싶지 않은데 짜증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기억도 안 나고, 뭐 예, 하는지도 모르겠고. 클래스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래스는, 가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어, 프로그램 안에 예, 어떤 미니 프로그램을 끼워놓고 싶죠. 음, 게임도 보면 이렇게 예, 가다 보면 어떤 큰 프로그램은 미니 게임들이 있잖아요. 음, 게임 안에 게임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안에 조그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괜히 뭐 그러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고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예, 클래스는 뭐냐면 그냥 프로그램 안에 있는 조그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은 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데이터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데이터에다가 코드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까지 만졌던 프로그램이 다 데이터하고 코드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죠? 거기에 예, 뭐 다른 게 뭐 들어가 있지 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코드가 묶인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밖에서 받기도 하지만 예, 기본 예, 데이터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럼 클래스를 왜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냐면 클래스는 클래스는 데이터하고 데이터하고 코드입니다. 이걸 클래스라고 불러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미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걔를 작동시키고 결과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예, 예, 돌려받는 거죠. 그게 클래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어, 여기에 있는 거를 일단 한번 전형적인 클래스의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미니 프로그램 이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냐면 우리 함수에서는 def라고 썼었죠. 예, def라고 씁니다. 클래스는 여기다 그냥 클래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줘줘요. 그리고 콜론을 찍죠. 그 다음에 함수를 이 안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함수는 그냥 일반 함수 넣듯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셀프라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셀프.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들 이런 류의 클래스를 쓸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뭐 스태틱도 있고 막 얘기가 좀 골치 아픈데 그런 거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대부분은 이렇게 셀프라고 함수에다가 무조건 셀프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로 이제 뭘 처리하고 싶을 때 이제 걔를 불러서 쓰는 건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그냥 이거 하나가 한 프로그램이에요. 요 형식입니다. 클래스, 이름, 함수,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요런 데다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요게 한 클래스입니다. 요 하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로. 형식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딱 실행하면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요 문장만 실행하면 이게 뭘 실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의한 거죠. 정의. 예, 예,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하면 원래 답이 나오면 안 돼요.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이 예. 값을 아예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변수네요. 그러니까 클- 이제 제가 항상 설명드리다시피 메모리 어딘가에 예,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A라고 불렀죠. 예, 이렇게 해서 A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Z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Z라는 곳에다가 2를 담아 놨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내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A에 Z 값을 찍어 줘봐.
그럼 Z라는 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준 겁니다. 여기서 1이라고. 이런 걸 보통 클래스 변수. 이게 여기 명시적으로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 네. 스태틱 변수라고 파이썬은 좀 그게 복잡해요. 스태틱 변수와 클래스 변수 자체가 복잡한데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세요. 이거 파고 들어가도 이제 우리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냥 얘는 태생적으로 1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밖에다가 선언을 하면 예. 이 부분에 함수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여기다 클래스 차원에서 그냥 이제 미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건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진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두둥. 그래서 A라는 클래스를 함수처럼 하나 이렇게 불러내지 않습니까? 예. 함수처럼 불러서 A라는 곳에 이렇게 할당을 해요. 예. 그리고 걔의 Z값, X값, F1 값을 다 찍어보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얘를 이제 한번 보죠. 읽는 게 더 중요하니까, 프로그램은 짜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또 아까 얘를 또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컴퓨터의 메모리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A라는 거를 만들었죠. A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얘는 나는 A라는 걸로 부르겠어. 얘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Z값이 있었죠. Z값이 있습니다. Z는 만들어 놓고 1이라고 넣는 거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init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언더바 2개짜리 init. 함수를 만들었죠. 이게 지난번에 함수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 그래 놓고 여기다가 무슨 코드를 만들어 놓고 또 여기다가 F1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F1. 이 둘은 재밌는 게 얘는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쓸 수 있었죠.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요 코드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 A라고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A 해놓고 얘를 이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라 얘의 복사본을 여기다 하나 만듭니다. 재밌죠? 이 A는 A는 지금 클래스 요겁니다. A를 선언한. 예, 얘는 자 보세요. 예. 이거를 이렇게 선언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가 A를 선언하는 순간 얘의 복사본을 여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옵니다. 똑같이 만들어 옵니다.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어 오고 A를 선언한.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예.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해요. 얘는 예. 그냥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예. 붕어빵 틀처럼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호출할 때마다 얘를 계속 찍어냅니다. 예. 찍어내고 자 A 값을 A의 Z 값을 찍으라고 그랬더니 얘를 붕어처럼 복사했지 않습니까? 복사했으니까 얘는 Z는 1을 갖고 있겠죠. 얘 갖고 있던 값을 그대로 가져서 찍어서 1을 찍어요. 예. 그렇죠? A의 X를 찍으랬습니다. A의 X. A의 X는 어디 있지? A의 X.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요 init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요게 뭐냐면 복사해 오면서 이거를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init은 클래스를 선언할 때 무조건 선언이 아니고 예. 클래스가 있던 게 이렇게 하나로 변수화 되면서 이렇게 영어로 하면 좀 그런데요. 생성자. 얘는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예. 이렇게 A라는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부를 때 예. 그러니까 A라는 한 걸 부를 때는 이렇게 메모리로 복사를 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복사를 해올 때 예. 이 init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합니다. 무조건 한 번 한 번 실행을 합니다. 예. 얘를 이제 그래서 얘를 이 초기화 initialization이라는 말의 약자로 제가 쓰는 건데 예. 그러면 뭐 하느냐? 얘가 갖고 있는 코드를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요. 그러면 얘는 x라는 값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는 요 지금 코드에 보면 원래 셀프 x는 10인데 예. 얘는 x라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게요? 예. 처음 클래스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A잖아요, 예. 얘는 없을 있어요. 것 같습니다. 얘는 없어요. 예. 얘는 선언. init에서 예. x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음. 만들고 10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x라는 것을 밖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얘에다 10을 넣는 겁니다. 예. 이건 셀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 만들 때 요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예. x라는 게 생겨 있으니까 두 번째 찍어서 10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F1은 예. A에 있는 F1을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얘를 실행하면 이 코드는 이 코드잖아요. 예. 셀프 X에다가 Y를 더한 거죠. 예. 셀프 X는 아까 10이었죠. 예. 여기다가 Y로 받은 20이 있잖아요. 예. 20을 더해주니까 아, F1은 30이 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리턴 시켜줬죠. 예. 그래서 얘를 부른 애한테 돌려준 겁니다. 여기 예. 프린트문에. 그랬더니 30을 찍은 거죠. 이 개념은 중요해요. 이 그림으로 그린 개념이면. 이걸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지금 멍구리님이 약간 그 눈을 보니까 혼미한 상태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은 예.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논리적으로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코드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머리로 보고 그림으로 보고 이해해야지 코드를 읽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여기를 실행하면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클래스를. 그리고 걔를 A라는 이름으로 라지 불러요. A라는 라지. 여기 라지라고 예. 정했잖아요. 얘를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코드 뭉치 얘는 이거예요. 이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Z 값을 넣었으니까 Z에다가 1을 넣고 여기 함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함수가 있고 얘들도 함수 뭉치가 있죠. 이 안에 뭉치가 있습니다. 이걸로 A를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얘를 진짜 쓰고 싶은 경우에는 뭐냐면 A를 저기 요렇게 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아, 드디어 기억났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 그 예.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자, 이 클래스 A라는 변수로 하나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만드는 과정. 예. 이 과정은 그림 그리면 A가 이렇게 하나 있고 예. 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복제해 오거든요. 이 붕어빵 찍듯이 복제해 오는 과정. 복제된 애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하여튼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얘를 과정을 뭐 인스턴시에이션 뭐 이렇게 뭐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붕어빵 찍기라고 부르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그래 놓고 얘를 A라는 이름으로 불러내는 거죠. 얘 원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원본을 건드리고 얘를 갖다가 계속 찍어내고 Z 값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이런 불편한 짓을 하느냐?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 프로그램 내에서 뭔가 다 결과를 내놓고 결과가 나와야지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미니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인스턴스화 과정이라고 하고 얘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스몰 a는 라지 a의 인스턴스다. 인스턴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책을 보면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붕어빵 복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조작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다 여기서 해결 보는 겁니다. 원본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이름으로 얘를 또 하나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B도 똑같이 뭔가를 하나 이렇게 똑같이 뭔가가 아니라 저 클래스를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쓰는데 일단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쓰는 데는 편할 것 같은데 메모리 엄청 낭비가 되겠죠. 똑같은 거 여기저기 복사해서 막 쓰게 되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복사는 하되 복사는 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복사는 하되 복사는 하지 않는. 네,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뭐 이런 거 강의 들으시는 분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복사는 하되 복사는 하지 않는 뭐 이런. 실제로는 근데 내가 쓰다 보면 다 복사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텔을 빌렸는데 예. 그 방이 내 방인 것처럼 내가 쓰지만 사실은 내 방은 아닌 예.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내 집에 있는 방하고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건 아닌 예.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런 거다. 클래스는 미니 프로그램인데 클래스가 생성되고 작동되는 과정은 저렇다. 저렇게만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뭐 다른 책 보실 때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다 함수 부른 부분과 똑같기 때문에 예. 이닛 하나 빼놓고요. 예. 이닛 하나 빼놓고 셀프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셀프가 예.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함수 클래스 내에서
그 뭔가 이렇게 변수들을 공유하려고 할 때 셀프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설명을 그게 해놨는데 잘못 설명한 그게 거죠. 단순하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예, 이제 셀프가 이해가 돼요. 왜 하필이면 단어가 셀프일까? 예. 별 생각 없이 셀프 썼는데 어, 진짜 깊은 뜻이 자, 이게 있더라고요. 셀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 그럼 다른 언어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디스라고 씁니다. 디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셀프라고 부르고 자바나 C샵에서는 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봐봐요. 이게 왜 셀프나 디스가 돼버리냐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A라는 걸 선언할 때 예, 예, A라는 걸 선언할 때 얘를 복사해 온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셀프 X는 했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곳에서 이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A라는 애가 예, 실행되는 거죠. A라는 곳에 있는 거를 init일 때 실행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 예. 얘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어디서 실행돼요? 여기서 실행돼요? 여기서 실행돼요? 아래. 스몰 A에서 여기서 실행이 실행되겠죠? 되죠. 예, 그러니까 X는 어디에 있습니까? X는 여기에 있겠죠. 예, 예, 이닛이 실행될 때 예, X라는 애는 여기에 있지 여기에는 없어요. 요 부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복제된 코드인데 예, 예. 나의 X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원본의 X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에는 X가 없으니까 X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B라는 애도 만약에 똑같이 복사했다고 칩시다. B, A는 B라는 거를 갖다가 B는 대문자 A, A는 A라는 걸 갖다가 B는 대문자 A라고 여기 다음 문장에 만약에 넣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B라는 곳, 지금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 쓸게요. 옆에다. B라는 애가 어딘가에 있고 또 얘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해 올 거 아닙니까? 얘를 갖다가. 그러면 여기 똑같이 셀프를 만나게 되면 자기 X에다가 10을 넣겠죠. 얘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X를 셀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영역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멍구리님도 옛날에 배울 때 그냥 X가 이게 여기 있으니까 클래스 A에 X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아니고 복제본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복제본에다가 저 값을. 원본을 훼손 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냐? 다르죠. 일단 두 군데 다른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얘를 바꿔놓고 얘는 호출 안 하고 안 바꿔놨으면 둘은 다른 값이 되겠죠. 예, 예. 완전히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셀프를 넣느냐? 만약에 이거를 안 썼으면 이 X가 누구 X 건지를 몰라요. 여기 오면. 여기서는 보일 것 같지만 얘에서 호출해서 A도 X를 호출하고 B도 X를 호출하면 여기에 X인지 B가 갖고 있는 X인지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셀프, 내가 갖고 있는 X라는 거죠. 그래서 셀프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왜 디스냐? 디스. 이건 조금 더 의인화했죠, 셀프.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의인화한 게 아니라 그냥 얘에 있는 값. 얘에 있는 값. 그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네. 분은 좀 어려웠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개념이죠. 책을 보면 예. 어렵죠. 근데 그림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쉬운데, 아니, 뭐 프로그램이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바보라도 짤 수 있거든요. 순서대로만 이렇게 따라오면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림으로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프로그램이.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진짜 바보거든요. IQ 제로예요. 제로.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애도 이해하는 게 클래스인데 사람이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명확하거든요. 이걸 책만 보고 이해해야 되고 또 책도 되게 친절하게 쓴 책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친절하게 좀 안 쓴 책들이 제가 많아서 보면은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활용법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클래스 안에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클래스에서 공유할 때는 그냥 셀프 붙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그렇죠. 하고 그냥 그게 어렵죠. 끝나고 가서
별 생각 없이 그럼 셀프 붙이나 보다 하고 셀프 그렇게 붙이는데 붙이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이게 이게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명확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고 A에 있는 Z값에 뭐 Z값을 더하고 이거는 이제 그 메서드 그 하면서 사용법의 메서드랑 똑같죠. 지금 뭐 변수를 쓰는 거지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값들을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 써놨냐면 아까 그림을 잘 따라가서 보시면 Z라는 값이 누구 거고 누가 공유가 돼 있고 누가 공유가 안 돼 있는지가 요거를 표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AZ는 AZ 플러스 2 하면 이게 보시면 A 대문자 Z와 소문자 AZ가 달라요. 예. 그죠? 예. 자기 것만 값을 바꿔놓는 겁니다. 예. 요렇게 하면. 예. 코드로 보면 이 코드 내에서는 셀프죠. 내 값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라지 AZ는 오리지널 클래스에 있는 Z값이고 네. 밑에 있는 스몰 AZ는 지금 위에 복사본에 AZ를 있는 데이터. 근데 그거를 약간 바꿨기 때문에 둘은 다 달라지는 거죠. 값이 달라지는 자, 거죠. 이제는 클래스에 있는 값을 바꿨어요. 예. 그냥 대놓고. 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큰 데 있는 애는 바뀌고 예. 복사본인 A가 있는 애는 값이 안 바뀌어 있죠. 실행 이미 위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 인스턴스에 복사한 걸 가지고 이제 조작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진. 아, 그렇죠. 예. 두 개가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예. 예. 제대로 이해하시네요. 이거 옛날엔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자, 일단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클래스는 끝난 겁니다. 예. 클래스는 그러니까 붕어빵처럼 하나씩 계속해서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셋 낳는데 예. 유전자는 셋이 다 비슷한데 예. 다 다른 애들이에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꼭 부부가 결혼해야지 애를 낳나요? 민감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아니어도 애는 낳을 수 있죠. 그거 전혀 없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클래스는 이제 상속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애 낳는 문제인데. 아니 저도 상속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요. 상속을 보니까 이제 애 낳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하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과정이 좀 전에 그 붕어빵 찍기 과정이고 두 번째는 붕어빵을 대를 물려 찍을 수 있는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속이 뭐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깊이 이해하면 이제 쥐가 나고 프로그램. 그때 그거는 쓸 때 해도 된 것 같아요. 그 네. 필요에 의해서 쓸 때 보면은 네. 자 이제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이런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 A라는 걸 하나 정의했어요. 그래 놓고 B라는 걸 정의할 때 A에서 가져다가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냐면 A라는 걸 하나 이렇게 해서 정의했죠.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B라는 걸 하나 만들었을 때 어래? A라는 걸 빌려다가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B 안에 A가 있는 겁니다. 여기선 A하고 똑같은 코드를 하나도 같이 안 넣었어요. 여기는 다르죠? 그러면 B를 만들 때 여기 A에서 기본적으로 A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가져와. 다 포함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클래스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요게 A라는 집합이고요. B라는 애는 이렇게 포함하는 B 집합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거는 이제 정말 골치 아파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제가 두 개로 잘라놨지만 이게 두 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 그림처럼 진짜 저 그림이 맞는데 진짜는 이런 겁니다. 메모리에 이렇게 그려 있으면 A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만큼을 덮어 씌워서 나는 이거를 B라고 부를래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상속이. 예. 그런데 둘은 또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또 따로 놀아요. 얘를 호출할 때와 얘를 호출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로만 호출할 때 하고 B를 통해서 A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도 호출하는 게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는 따로인데 또 아니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좀 위에 강의에서 그 판박이를 하나 배웠기 때문에 뭐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냥 파이썬에서는 뭐 이런 개념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세요. 저 복잡한 걸로 프로그램 짜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몇 번 강의했었잖아요. 예, 예. 복잡하게 쓸 수 있지만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왜 당신의 머리가 복잡해져요. 다만 그거는 없는 거다 생각하고 짜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속 2개 막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중상속 예, 이런 예. 거. 예. 왜 스스로를 고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스스로를 고문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쓰시고 쉽게 해결해도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복잡하게 써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복잡하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상속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상속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집합으로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A, 이게 B가 있어요. B는 A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A 안에 있는 변수, 함수를 다 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죠? 얘는 특별히 여기서 A는 init만 만들었잖아요. init. 예. 그래서 A라는 게 만들어지면 X라는 게 생깁니다. X라는 게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예. 지금은 안 생기죠. 예. 이게만. 그래서 B라는 걸 이렇게 딱 불러내지 않습니까? 대문자 B로. 예. 요 라인이 이렇게 딱 불러내면 덤으로 A까지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A가 갑자기 이게 불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스턴스화 되니까 얘를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 오겠죠. 이 예. 붕어빵을 복사해서 요 밑에 A가 생겨 있는 겁니다. A가 생겨 있는 겁니다. A라는 이름으로는 안 생겨 있죠. 다만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요게 생기면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A가 생기게 되니까. 왜냐하면 얘는 그냥 무형으로 있다가 갑자기 인스턴스화가 된 거잖아요. 이걸 인스턴스화가 됐다고 책들에서 표현을 하는데 예. 지난번 그러니까 실물이 생겼으니까 요때 이닛이 불리게 되는 겁니다. 요때는 없다가 이렇게 불리면 요때 x라는 곳에다가 10을 만들어 놓죠. 요때 생기는 겁니다. 얘는 아직은 없고. 자, 그러고 나서 b에서 x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원래 x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여기 b인데 b는 x를 정의하지 않았는데 a에서 요게 요렇게 인스턴스가 생기면서 자동으로 생겼기 때문에 프린트가 됩니다. 그리고 b에는 f1이라는 함수도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여기 f1을 갖고 있고 20을 넣었는데 얘는 자기가 없는 x를 호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x를 갖고 있나를 봐요. 여기 있나? 라고. 없어. 그러면 내가 상속받은 데 가서 물어봐야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호출 과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B라고 이렇게 호출돼서 들어오면 F1이 있으면 자기 거에서 일단 찾습니다. 없으면 그 위에 나를 상속시킨 부모한테 가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없으면 에러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상속은. 그러면 이제 이걸로 클래스는 끝이에요. 클래스는 상속 관계가 가능하구나. 지금 아까 전에 머니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클래스, 그러니까 상속받은 A와 오리지널 A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에서 그 상속받은 X의 값을 바꿔줬을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 A를 상속했을 때 오리지널은 여기에 있고 얘는 인스턴스화된 B를 통해서 그 상속받은 A의 X를 불러줬을 때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래서 이제 클래스 상속까지 알아봤는데 더 깊이는 안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면 저도 골치 아프고 들으신 분도 골치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상속 정도도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그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어떤 성질이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샘플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짜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그림 그렸듯이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거. 그냥 혹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파이썬 쾌속 코스를 강의를 했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아니면은 조금 여러 번 들었거나 다른 강의를 조금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네. 못 들었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 하더라도 저희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필요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설명해 다시 와서 드리니까. 들으셔도 되고 또 설명해 드리니까는 네, 너무 그때 걱정하지 설명해 마시고 드립니다. 예. 그때쯤 되면 예. 그냥 아실 거예요. 왠지 아실 거예요. 예. 네.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썬 큐도 코드까지 예. 머니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